네가 감히 내 며느리를 때리다니! 그 목소리는 크고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한마디가 연회장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창립 50주년 송년회가 열리는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황금빛 조명 아래 700여 명의 하객들이 숨을 멈췄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계 인사들, 정관계 거물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카메라들. 그 모든 시선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뺨을 부여잡고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새하얀 정장을 입은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여자. 방금 전까지 화려한 웃음꽃이 피어나던 연회장은 이제 얼음 궁전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트린 것은 메인 홀 입구에서 울려 퍼진 굵은 중저음이었다. 성태호 신성그룹 회장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자산 총액 470조 그가 걸어오고 있었다. 79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허리 깔끔하게 빗어넘기는 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과 평생을 전쟁터처럼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이 선 눈빛이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에게 닿았다. 수연, 신성그룹 장남 성준혁의 아내하지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그녀의 존재조차 모른다. 철저하게 숨겨진 며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 성태호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똑똑똑. 그리고 그는 마침내 며느리 앞에 섰다. 수연아. 그 한마디에 수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있었다. 마치 그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지는 것처럼. 성태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수연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주름지고 나이든 손. 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일어나거라. 수연이 그 손을 잡았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새하얀 정장의 중년 여자에게 꽂혔다. 김영선 신성그룹 차남 성민혁의 아내 둘째 며느리. 영선아. 아, 아버님. 김영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방금 전까지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얼굴이 이제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감히. 성태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70여 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에서 그들은 분명히 느꼈다. 살기를. 내가 감히 내 며느리를 때려?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먼저. 입 닫아. 단 두 글자에 김영선의 입이 굳게 닫혔다. 성태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백 명의 하객들, 정관계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 카메라들. 그리고 그는 또렷하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선언했다. 오늘부로 나 성태호는 신성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공지한다. 잠깐. 뭔가 이상했다. 700명의 하객 중 누군가가 속삭였다. 신성그룹 계열사? 그게 대체 몇 개야? 27개. 27개의 계열사 직원 수 8만 4천 명, 연 매출 670조 대한민국 3대 재벌 그룹.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려 하고 있었다. 김영선과 성민혁 부부는 오늘부로 신성그룹 어느 계열사에도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임직원은 즉각 해임이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그리고 성태호의 시선이 연회장 한편에 서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향했다. 성민혁 신성건설 대표이사 차남. 내 주식 오늘 밤 안으로 전부 내 이름으로 넘겨. 성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아버지. 이게 무슨... 아직 말 안 끝났다. 성태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마이크가 필요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컸다. 내 아내가 때린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 성민혁이 침을 삼켰다. 큰형수 아닙니까? 그래, 맞아, 큰 며느리야. 성태호가 코웃음 쳤다.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저 아이는 내가 직접 고른 며느리야. 5년 전 내가 직접. 연회장 전체가 술렁였다. 아니, 술렁이는 정도가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놀라움의 물결이 연회장을 휩쓸었다. 성태호 회장이 직접 며느리를 골랐다고? 그 냉혹하기로 유명한 성태호 회장이. 그리고 저 아이는. 성태호가 며느리를 돌아보았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훔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내 목숨의 은인이야. 침묵. 깊고 무거운 침묵이 연회장을 지배했다. 목숨의 은인? 신성그룹 성태호 회장의 목숨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물음표가 터져나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대한민국 3대 재벌의 생명을 구했다고? 성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7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이끌고 연회장을 나섰다. 남은 것은 혼란뿐이었다. 김영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성민혁은 멍하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며느리가 대체 누구야? 5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뭐지? 아무도 몰랐다. 아직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밤 이 송년회를 기점으로 신성그룹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다는 것을. 이수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림자.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왜 성태호가 그토록 분노했는지, 왜 그가 모든 것을 박살내겠다고 선언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이 재벌가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존재인지. 이야기를 시작하자. 5년 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2019년 11월 23일. 서울은 기록적인 폭우에 잠겨 있었다. 시속 80km의 바람이 도시를 핥히고 하늘에서는 물줄기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그날 밤 10시. 강원도 태백 인근 국도 어둠 속에서 한 대의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성태호가 앉아 있었다. 당시 74세 막 신성그룹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한 직후였다. 피로가 뼈에 사무치는 듯 했지만 내일 일정을 위해 강원도 별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회장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 가실까요? 운전기사 박 기사의 목소리에 성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 가. 내일 아침 회의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비가 쏟아졌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다. 박 기사는 긴장한 채 핸들을 잡았다. 그때였다. 쿵. 차체가 흔들렸다. 무언가를 밟은 것 같았다. 잠깐, 멈춰. 성태호가 외쳤다. 박 기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뭘 밟은 거야? 모르겠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기사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폭우 속에서 그의 모습이 순식간에 흐려졌다.
1분, 2분, 3분. 너무 오래 걸렸다. 성태호는 불안해졌다. 그때 박 기사가 달려왔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성태호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그는 우산도 쓰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폭우가 그의 양복을 순식간에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도로 옆 배수로 근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무언가가 보였다.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젊은 여자였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의식은 없어 보였다. 박 기사, 빨리 응급차 불러. 네. 성태호는 무릎을 꿇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74세의 재벌 회장이 도로 위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는 여자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살았어, 아직 살았어. 그 순간이었다. 여자의 눈이 떠졌다. 흐릿한 초점 없는 눈하지만 그 눈이 성태호를 향했다. 도망가세요. 뭐라고? 여자의 입술이 달싹였다. 뒤에 차가 오고 있어요. 도망가세요. 성태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봤다. 멀리서 전조등이 꺼진 검은색 SUV 한 대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보통 속도가 아니었다. 마치 돌진하듯. 회장님, 박 기사의 비명이 들렸다. 성태호는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지금 저 차가 이쪽으로 돌진하고 있다면 여기 서 있다가는 둘 다 죽는다. 하지만 이 여자를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는 여자를 안아들었다. 74세의 노인에게 성인 여자. 한 명은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뛰었다. 배수로 옆 풀숲으로. 쿠궁. 그가 몸을 날린 직후 검은색 SUV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통과했다. 만약 1초만 늦었다면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성태호는 풀숲에 처박힌 채 품에 안은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괜찮아?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절한 것 같았다. 하지만 방금 전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도망가세요라고. 이 여자는 자신이 다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사람을 구하려 했다. 성태호의 가슴에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70여 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돈을 원하는 사람, 권력을 원하는 사람, 명예를 원하는 사람.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누구야 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 기사가 부른 구급차가 오고 있었다. 성태호는 여자를 조심스럽게 안은 채 구급차를 기다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밤이 끝나면 반드시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겠다고. 서울 삼성병원 VIP 병동. 성태호는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다. 밤새 기다린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두부 외상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오나? 빠르면 내일 오전쯤.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태호의 비서가 달려왔다. 회장님, 신원 파악됐습니다. 말해. 이름은 이수연 26세 춘천 출신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다. 서울 소재 지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고요. 가정환경은.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게 됐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태호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수연 1993년 3월 15일생. 아버지 이정호 전직 고등학교 교사 사망. 어머니 박은숙 사망. 남동생 이준호 19세 현재 고아원 출신 장학생으로 대학 재학 중. 가족관계가 심상치 않았다. 성태호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 양쪽 모두 사망 당시 수연 양이 16세, 남동생이 9세였습니다. 그래서 언니인 수연 양이 동생을 키웠습니다. 16살이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5개씩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카페와 식당.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성태호는 말이 없었다. 대학도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고요. 성적은 수석입니다. 전공은 경영학. 경영학? 내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성태호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16살에 고아가 됐다. 아르바이트 5개를 하면서 동생을 키웠다. 그러면서도 대학 수석 그리고 꿈은 남을 돕는 일. 이 정도면 사람이 아니라 천사지. 성태호의 중얼거림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런데 어젯밤 일 말입니다. 뭐가? 그 검은색 SUV 추적해 봤는데요.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번호판이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회장님을 노린 건지 아니면 이 여자를 노린 건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성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를 노렸다면 이해가 돼. 내 적은 한둘이 아니니까. 근데 저 여자를, 저런 평범한 대학생을 혹시 둘 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사해. 그리고 저 여자한테 일어난 일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성태호는 병실 창가에 섰다. 이수연. 평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가 했던 말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도망가세요. 다 죽어가면서도 남을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체 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걸까? 성태호는 알 수 없었다, 아직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여자는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었다. 세 번째 장면. 눈을 뜬 그녀. 다음 날 오전 10시. 이수연은 눈을 떴다. 처음 본 건 하얀 천장이었다. 그 다음엔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내는 기계음. 병원?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일어나지 마.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해. 낯선 목소리. 수연은 고개를 돌렸다. 병실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확히는 노인이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은발에 놓인 날카로운 눈매와 꼿꼿한 자세,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할아버지 누구세요? 기억 안 나? 네. 노인이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내가 널 안고 구급차에 태웠어. 수연의 눈이 커졌다. 어젯밤? 기억이 흐릿했다. 비가 왔던 것 같다. 그리고 도로 뭔가 피하려고 달렸던 것 같은데. 저 어젯밤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 안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조각조각만. 성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부 외상 후 기억 손상 의사에게 미리 들었던 이야기였다. 넌 도로에서 쓰러져 있었어. 피를 많이 흘린 채로 내가 지나가다 발견했지.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근데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가세요. 내가 그랬어. 뒤에서 차가 온다고.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뭔가 떠오를 듯 떠오르지 않는 기억, 그것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나 왜 거기 있었죠?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야. 성태호가 일어섰다. 너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어? 쫓기다뇨? 검은색 SUV 전조등 끄고 돌진해 왔어. 나한테인지 너한테인지 몰라. 근데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노렸어.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뭔가 떠올랐다. 아주 희미하게. 어둠 비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느낌. 저는 무리하지 마. 지금 당장 기억할 필요 없어.
성태호가 창가로 걸어갔다. 내 신원은 다 조사했어. 이수연 26살 지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장학생 수석. 그리고 그가 돌아보았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동생 혼자 키운 대단한 여자.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대단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대단한 거야. 성태호가 다시 소파에 앉았다. 내 이름은 성태호야.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성태호요? 알아? 신성그룹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신성그룹? 대한민국 3대 재벌? 그 회장이 왜 여기에? 왜 할아버지가 저를? 아까 말했잖아. 내가 널 발견해서 구급차 불렀다고. 그건 감사하지만 왜 아직 여기 계세요? 왜냐고? 성태호가 빙긋 웃었다. 70여 년 인생에서 그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던가. 내가 내 목숨을 구했거든. 네. 내가 도망가세요라고 안 했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차에 치여 죽었어.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날 구했다는 거야. 다 죽어가면서도. 성태호가 일어섰다. 그래서 말인데. 그가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빚을 갚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수연은 당황했다. 재벌 회장이 빚을 갚겠다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한테 도움받을 처지가. 왜? 돈이 필요 없어? 네. 정말? 성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 동생 이준호 지금 대학 2학년이지? 어떻게 제 동생을? 등록금 걱정 안 해? 수연의 입술이 떨렸다. 장학금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장학금 내년부터 끊기잖아. 그건 성적 유지 못하면 끊기는 조건부 장학금. 근데 내 동생 요즘 많이 힘들어 하잖아. 아르바이트 3개 하면서 성적 유지하기 쉽지 않지. 수연은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알았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성태호가 명함을 내밀었다. 내 동생 등록금 내가 낼게. 그리고 너도 졸업하고 나면 갈 곳 하나 마련해 줄게. 왜요? 아까 말했잖아. 빚 갚으려고. 수연은 명함을 받아들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거절하는 거야? 네. 성태호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소리내어 웃었다. 병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70여 년 인생에서 성태호에게 도움을 거절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손에 꼽을 정도였다. 마음에 들어. 네. 그 배짱 마음에 들어. 성태호가 명함을 베갯머리에 놓았다. 거절해도 상관없어. 근데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내가 뭐든 들어줄 테니까.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수연아. 네. 내가 왜 그 밤에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내 안전을 위해서.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성태호가 문을 열고 나갔다. 병실에는 수연만 남았다. 그녀는 베갯머리에 놓인 명함을 바라보았다. 성태호 신성그룹 회장.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자신이 그 밤에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지,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 3대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건지. 수연은 알 수 없었다. 아직은. 하지만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는지. 한 달 후, 이수연은 퇴원했다. 두부 외상의 후유증은 없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왜 자신이 강원도 태백 인근 국도에 있었는지, 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는지, 그 앞뒤 몇 시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성 기억상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연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 6시 기상 7시부터 12시까지, 학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 18시간을 쉼 없이 움직이는 생활. 그녀는 성태호의 명함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연락할 생각은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나, 괜찮아? 아파트 원룸에서 마주한 동생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응, 왜?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얼굴도 많이 안 좋고. 괜찮아, 원래 이랬어. 근데 누나, 저번에 사고 났을 때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거 얘기하지 말자. 근데 경찰이. 준호야.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 일은 이미 끝났어. 더 이상 파헤치지 마.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사실 수연도 알고 있었다. 경찰이 조사를 했다는 것을. 하지만 어째서인지 조사는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마치 누군가가 손을 쓴 것처럼. 누가? 수연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성태호 그 노인이 뭔가 한 것이다. 왜?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수연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동생 졸업시키고 자신도 취업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3개월 후 2020년 2월. 수연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취업 준비가 한창이었지만 어디서도 좋은 답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스펙은 완벽했다. 수석 졸업 각종 공모전 수상 토익 990. 그런데도 서류 탈락이 계속됐다. 이상했다. 분명히 이상했다. 이수연 씨, 죄송합니다만 이번 채용에서 불합격입니다. 혹시 불합격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벌써 12번째 불합격이었다. 대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스타트업까지 어디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왜? 그녀는 몰랐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신성그룹 본사. 성태호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이수연 취업 현황입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 12개 기업 지원 12개 모두 불합격.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추정컨대?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가? 현재 조사 중입니다만 대웅그룹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웅그룹. 신성그룹의 오랜 라이벌 재계 서열 4위. 대웅이 왜 평범한 대학생 취업을 막아? 그것이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웅그룹. 회장 박정수. 그 인간과는 30년 넘게 싸워왔다. 사업에서, 입찰에서, 때로는 언론에서. 근데 왜 이수연을?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 계속 조사해. 그리고 성태호가 일어섰다. 그 여자한테 한번 연락해봐. 내 이름으로. 직접 만나시려고요? 응, 물어볼 게 있어. 서울 강남 어느 레스토랑. 수연은 긴장한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신성그룹 회장님이 만나자고 한다. 거절할 수 없었다. 정확히는 그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오래 기다렸어? 성태호가 들어왔다. 3개월 만에 다시 보는 그 노인은 여전히 날카롭고 건강해 보였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냥 편하게 할아버지라고 불러. 네. 성태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졸업 축하한다 수석이라며? 감사합니다. 취업은? 수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알고 계셨어요? 응. 성태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유도 알아. 수연의 눈이 커졌다. 뭔데요? 누가 널 맡고 있어? 네. 대웅그룹이야. 재계사위 대웅그룹에서 내 취업을 조직적으로 맡고 있어.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요? 저는 대웅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게 나도 궁금해. 성태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다. 너 혹시 대웅그룹이랑 관련된 사람 알아? 수연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대웅그룹 관계자 명단. 그녀는 천천히 이름들을 훑었다. 그리고 멈췄다. 한 이름에서 이 사람 알아? 수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박민재 대웅그룹 회장의 외아들. 알아? 대학교 선배예요. 성태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어떤 관계야? 수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4년 전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태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수연은 눈을 감았다. 4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4년 전 대학교 2학년. 박민재는 같은 과 선배였다. 잘생기고 돈 많고 인기도 많았다. 그가 수연에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수연, 넌 왜 항상 혼자야? 혼자가 좋아서요. 거짓말, 넌 외로워 보여. 처음에는 친절한 선배였다. 밥도 사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다. 넌 나밖에 없어. 선배, 저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줄 수 있어. 돈, 명예, 뭐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날 싫어해? 그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어? 그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 보는 무서운 눈빛. 수연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선배, 저는 지금 연애할 여유가 없어요. 동생도 키워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안 돼? 그가 손을 뻗어 수연의 손목을 잡았다. 세게, 너무 세게. 아파요, 선배.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안 돼? 수연은 손목을 빼고 도망쳤다. 그 후로 그는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전화, 문자, SNS 어디서든 그가 나타났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멈췄다. 수연은 안도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됐다. 현재 레스토랑. 수연은 그 이야기를 성태호에게 했다. 그 선배가 대웅그룹 회장 아들이었어요. 알았어? 졸업하고 나서야 이름 석자가 뉴스에 나왔을 때 성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뭐가요? 내가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성태호가 기대었다. 박민재가 너한테 앙심을 품고 아버지한테 손 써달라고 한 거야.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대웅그룹 회장 아들이 저 여자 취업 막아줘 하면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4년 전 단순히 거절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히다니. 불공평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싫다고 했을 뿐인데. 성태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수연아. 네. 내가 도와줄까?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도와주다니요? 대웅그룹 내가 상대해 줄 수 있어. 그건 거절하려고. 수연은 입을 다물었다. 사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부딪히는 느낌, 보이지 않는 손에 막혀 있는 느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수연아. 성태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가 도움받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그건 혼자 힘으로 해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해?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 50년 전 맨손으로 사업 시작했을 때 누구 도움 없이 다 해냈지. 그게 자랑스러웠어. 성태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 인생엔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럴 때 손 내미는 건 약한 게 아니야. 내가 날 구해줬어. 그날 밤 내가 도망가세요 안 했으면 난 죽었어. 그 빚을 갚고 싶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뭘 해드렸다고. 많이 해줬어. 내가 모를 뿐이야. 성태호가 손을 내밀었다. 내 제안 들어볼래? 수연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주름지고 나이 든 손. 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진심이었다. 무슨 제안인데요? 성태호가 미소 지었다. 신성그룹에 와. 네. 너 경영학 전공이잖아. 사회복지 사업 하고 싶다고 했고. 그건 신성그룹 산하에 복지재단 하나 만들 생각이야. 거기 실무자로 와.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해줄게. 수연은 얼어붙었다. 신성그룹? 대한민국 3대 재벌? 저는 거절해도 돼.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대웅그룹이 막아서 아무 데도 못 가는 거. 그게 공정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벌 받는 거. 그게 정당해?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그럼 싸워야지. 근데 혼자 싸울 필요 없어. 내가 옆에 있을게. 성태호가 명함을 내밀었다. 일주일 줄게 생각해봐. 수연은 명함을 받았다.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수연은 신성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성태호의 명함이 들려 있었다. 왔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성태호가 서 있었다. 회장님, 결심했어?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성태호가 미소 지었다. 잘 결심했어. 그는 그녀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 뭔데요? 내 아들이 있어. 아내. 큰아들 준혁이 지금 신성전자 부사장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네. 성태호가 수연을 바라보았다. 너 내 며느리 할 생각 없어? 수연은 얼어붙었다. 네. 진지하게 묻는 거야. 저는 대답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그냥 생각해봐. 성태호가 앞서 걸어갔다. 수연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며느리? 신성그룹 회장의 며느리?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왜 성태호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제안이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신성전자 본사 빌딩. 수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탔다. 성태호 회장이 직접 자신을 데려왔다. 목적지는 부사장실. 긴장하지 마. 성태호가 말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거야. 네. 하지만 수연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신성그룹 장남 성준혁 부사장.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36세 미혼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하버드 MBA 졸업. 신성전자 입사 후 3년 만에 부사장 승진. 그리고 사진으로 본 얼굴은 차갑게 잘생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최상층 부사장실. 비서가 안내했다. 부사장님, 회장님 오셨습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수연은 처음으로 그를 마주했다. 성준혁? 검은 양복,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어딘가 아버지와 닮은 분위기.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얼음장 같았다. 응, 준혁아. 인사해, 이수연 씨야. 성준혁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누구십니까? 내가 데려온 사람이야. 복지재단 실무 담당으로. 복지재단요? 응, 내가 만들려는 재단 이 친구가 책임지게 될 거야. 성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버지, 잠깐 따로 얘기 좀. 싫어, 여기서 하자. 성태호가 소파에 앉았다. 준혁아, 솔직히 말할게, 이 여자. 내가 점 찍어 놓은 내 배우자 후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성준혁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3개월 전 이 여자가 내 목숨을 구했어. 뭐라고요? 성태호가 그날 밤의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했다. 포구도로 쓰러진 여자 돌진에 온 차, 그리고 도망가세요라는 말. 성준혁은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진짜입니까? 응, 진짜야. 그래서 결혼하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안 돼?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넌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성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성태호가 일어섰다. 강요하는 거 아니야. 둘 다 그냥 기회를 주는 거야. 그는 문을 향해 걸었다. 너희끼리 얘기해봐. 나는 나갈게. 그리고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수연과 성준혁만 남았다. 침묵. 길고 불편한 침묵. 앉으세요. 성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 네. 수연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성준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결혼 얘기 저도 생각 없습니다. 수연은 조금 안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약간 서운했다. 왜? 모르겠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알아요. 성준혁이 돌아봤다. 당신이 아버지를 구한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저는 그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처음 봐요. 70년 살면서 처음. 부담스럽네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하세요. 복지재단이든 뭐든. 성준혁이 책상으로 돌아갔다. 저는 제 일 할 테니까. 그 말은 관심 없다는 뜻이었다. 수연은 조금 상처받았다. 왜? 여전히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려는 순간 성준혁이 말했다. 이수연 씨. 네. 아버지가 왜 당신을 며느리로 원하는지 알아요? 아니요. 성준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이 가깝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수연의 눈이 커졌다. 네. 암이에요. 췌장암 3기.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아버지만. 그럼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 집안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이 집안에 남기고 싶은 거고.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성태호 회장이야? 왜 저한테 이런 말을?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성준혁이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아주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될 거예요. 이 집안은 보기만큼 평화롭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어두웠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왜요? 저도 회장님께 빚진 게 있으니까요.
성준혁이 살짝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고집스럽군요. 그게 제 장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수연은 신성그룹 복지재단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실무자로, 점점 책임자로. 그녀의 능력은 뛰어났다. 기획력, 실행력,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 재단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 독거노인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성태호는 그녀를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잘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혁이랑은 어때? 수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냥 가끔 만나요. 가끔? 내 일 때문에 보고도 하고.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다. 6개월 동안 수연과 성준혁은 자주 만났다. 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처음엔 정말 일 때문이었다. 재단 예산 승인, 프로젝트 검토, 각종 보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은 일이 없어도 만나기 시작했다. 커피 마실래요? 네.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한강공원에서. 둘은 대화를 나눴다. 일에 대해, 인생에 대해, 서로에 대해. 성준혁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따뜻함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왜 항상 차갑게 굴어요? 수연이 물은 적 있다. 그게 편해서. 편하다고요? 감정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들어요. 이 집안에선. 성준혁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재혼하셨어요. 새어머니랑 이복 동생들이 생겼고 그 후로 집안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힘들었겠네요. 적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저한텐 드러내도 돼요. 성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번뜩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고백했다. 수연 씨, 나 당신이 좋아요. 수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연애가 시작됐다. 2020년 8월. 성태호의 암은 사기로 진행되었다. 의사는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수연을 불렀다. 수연아. 네, 회장님. 준혁이랑 사귀고 있지?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시고 계셨어요? 내가 눈이 없어 보여. 성태호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픔이 숨어 있었다. 결혼해라. 네. 내가 살아있을 때 결혼식 보고 싶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울지마. 울면 나도 울어. 성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준혁이를 부탁해. 저 아이는 겉은 강해 보여도 속은 여려. 내가 지켜줘. 네. 그리고 성태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이 집안은 험악해. 내 둘째 아들 민혁이랑 그 마누라 좋은 사람들 아니야. 조심해. 알겠습니다. 믿을 사람은 나하고 준혁이뿐이야. 내가 죽으면 준혁이밖에 없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성태호는 이 결혼을 비밀로 하고 싶어 했다. 왜요? 수연이 물었다. 민혁이 때문이야. 둘째 아들이요? 응, 그 녀석이 내 존재를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성태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너무 무서운 녀석이야. 탐욕스럽고 잔인해. 어머니를 닮아서. 그래서 당분간 내 존재는 숨기는 게 좋겠어. 내가 죽고 나서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공개해. 수연은 동의했다. 그렇게 그녀는 숨겨진 며느리가 됐다. 결혼식은 아주 작게 올렸다. 하객은 단 3명. 성태호, 성준혁,
그리고 수연의 동생 준호. 2020년 9월 15일. 이수연은 성준혁의 아내가 됐다. 네 번째 장면 숨겨진 생활. 결혼 후 수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복지재단 직원 이수연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성그룹 장남의 아내. 성준혁은 아파트 한 채를 구해줬다. 강남의 조용한 곳 두 사람만의 공간. 낮에는 따로 일했다. 밤에는 함께 있었다. 미안해. 성준혁이 말했다. 뭐가요? 이렇게 숨어 사는 거 내가 원한 결혼이 아닐 텐데. 수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당신이랑 함께면 어디든 좋아요. 그리고 회장님 상황도 이해해요.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니까. 성준혁이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짧지만 진심으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4개월 후 성태호가 세상을 떠났다. 2021년 1월 3일. 성태호 회장이 서거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졌다. 대한민국 전체가 애도했다.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일반 시민. 하지만 장례식장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성태호의 자녀들이 모여 있었다. 장남 성준혁, 차남 성민혁, 그리고 막내딸 성민정. 수연은 참석하지 않았다. 아직 그녀의 존재는 비밀이었으니까.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변호사가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신성그룹 지주회사 주식 60%는 장남 성준혁에게. 성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나머지 40%는 성민혁과 성민정에게 각각 20%씩. 이게 무슨 소리야? 성민혁이 벌떡 일어났다. 형이 60%? 나는 고작 20%? 이게 말이 돼? 유언장에 그렇게. 아버지가 제정신이셨어? 아니, 이거 조작 아니야? 성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민혁 앉아. 형, 지금 뭔 소리야? 내가 이걸 조작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조작을 해? 아버지 뜻이야. 뻥치지 마. 아버지가 왜 나한테만 이래? 성민혁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나도 아버지 아들이야. 왜 항상 내가 더 받아? 왜? 성민정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오빠들, 여기서 싸우지 마. 아버지 장례식장인데. 닥쳐. 민정아, 넌 뭘 알아? 성민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넌 어차피 시집 관련이잖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오빠. 성준혁이 성민혁 앞에 섰다. 민혁, 이 이상 막말하면 가만 안 둬. 뭘 어쩔 건데? 여기 기자들밖에 잔뜩 있어. 창피하게 굴지 마. 성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기자? 좋아, 기자한테 얘기해 줄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치매 비슷한 증상 있었다고? 민혁? 성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뭔 소리야? 형, 나 바보 아니야. 아버지가 6개월 전부터 이상했어. 갑자기 복지재단 만들고 이상한 여자 데려오고. 수연. 그 말에 성준혁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무슨 여자? 몰라. 복지재단에 있는 그 여자 이수연인가? 아버지가 엄청 아끼셨잖아. 혹시 아버지 정부 아니야? 닥쳐. 성준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 여자 이름 함부로 입에 담지 마. 왜 그래, 형? 성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설마 형이랑 그 여자 뭐 있어? 성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성민혁에게는 대답이나 다름없었다. 아, 진짜? 형이랑 그 여자? 성민혁이 비웃었다.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랑?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민혁, 이 이상 말하면. 뭐, 때릴 거야? 성민혁이 비아냥거렸다. 좋아,
형 지금은 참을게 근데 기억해 이 유원장. 난 인정 안 해 법적으로 다툴 거야.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남은 것은 성준혁과 성민정 뿐이었다. 성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민혁 오빠 말 사실이야? 그 여자 이수연 씨랑 뭐 있어? 성준혁은 한참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내 아내야. 성민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1년 전에 결혼했어. 아버지만 알아. 왜 숨겼어? 아버지가 그러셨어. 당분간 숨기라고 민혁이 때문에. 성민정은 할 말을 잃었다. 오빠 이거 큰일 아니야? 민혁 오빠가 알면. 알지 그래서 걱정이야. 성준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민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수연이를 건드리려고. 어떻게 해? 막아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성민혁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조사했습니다. 말해. 이수연 현재 신성복지재단 실무 책임자 26세 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그건 나도 알아. 더 깊이 파봐. 그게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1년 전에 성준혁 부사장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성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뭐? 비밀 결혼입니다. 하객도 없이 조용히. 그럼 형수라는 거네. 네. 성민혁은 의자에 기대었다. 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가 형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민혁은 잠시 생각했다. 이 여자 배경, 더 파봐 약점 있을 거야 반드시. 알겠습니다. 남자가 나가려는데 성민혁이 불렀다. 그리고, 네. 대웅그룹 박민재 연결해줘. 대웅그룹이요? 응,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 성민혁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수연과 박민재의 과거를.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쓸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수연의 아파트.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태호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열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준혁이를 부탁해. 회장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성준혁이었다. 여보세요? 수연아, 나야. 응, 일 끝났어? 응, 지금 가는 중이야. 밥 해놨어. 빨리 와. 응, 근데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성준혁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뭔데? 민혁이가 너에 대해 알아낸 것 같아.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뭘? 우리 결혼 사실 그리고 내 과거도. 과거? 대학교 때 일 박민재 건. 수연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민혁이가 대웅그룹이랑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그럼 최악의 경우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수연은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날 밤. 기억나지 않는 그날 밤. 혹시 그날의 일이 박민재와 관련 있는 건 아닐까? 수연아? 응. 무서워? 조금. 내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응. 집에 도착하면 자세히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성준혁이 돌아왔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민혁이가 뭘 알아냈는지 정확히 말해줄게. 성준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우리 결혼 사실 이건 예상했어 근데. 근데 5년 전 일이야.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고 말이야? 응, 내가 강원도 도로에서 쓰러진 그날. 성준혁이 서류를 펼쳤다. 우리 쪽에서도 조사했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근데
결과가 좀. 뭔데? 그날 밤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경찰 기록에는 원인 불명으로 되어 있어. 그건 나도 몰라 기억이. 근데 성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같은 날 서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어. 실종 신고. 이수연 26세 여성 당일 오후 8시경 강남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 이후 연락 두절. 수연의 눈이 커졌다. 그게 나? 응, 내 동생 준호가 신고했어. 내가 연락이 안 된다고. 준호가? 근데 이상한 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만에 취하됐어. 왜? 모르겠어. 기록에는 당사자 발견으로 취하라고만 되어 있어. 수연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날 자신은 강남에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2시간 후 강원도 태백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됐다. 서울에서 강원도 태백까지 2시간 만에? 말이 안 돼. 맞아, 말이 안 돼. 성준혁이 몸을 기울였다. 수연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몰라. 정말,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수연은 눈을 감았다. 기억,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가끔 악몽을 꿨다. 어둠 비 누군가 자신을 끌고 가는 느낌차에 태워지는 느낌, 그리고 무서운 눈. 하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악몽인지 알 수 없었다. 악몽은 꼭, 악몽?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꿈차에 태우는 꿈. 그리고 수연이 눈을 떴다. 눈, 누군가의 눈, 무서운 눈. 성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눈, 누구 눈인지 알아? 몰라, 기억이. 혹시? 성준혁이 핸드폰을 꺼냈다. 이 사람이야?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떴다. 박민재. 수연의 몸이 굳어졌다. 그 눈, 그 눈이었다. 수연아? 수연아, 괜찮아?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날 밤, 강남역 인근. 누군가 자신을 따라왔다. 뒤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잡혔다.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차에 태워졌다. 그리고 수연아. 성준혁이 그녀를 흔들었다. 수연아, 정신 차려. 수연은 헉헉거리며 눈을 떴다. 나나.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어. 성준혁이 그녀를 안았다. 수연은 그의 품에서 울었다. 억누르고 있던 공포가 터져나왔다. 기억나, 기억나. 뭐가 기억나? 그날 누가 나를 납치했어. 납치? 차에 태웠어. 어디론가 끌고 갔어. 그리고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도망쳤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어. 성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달리는 차에서? 응, 그래서 그렇게 다친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5년 전 이수연은 누군가에게 납치당했다. 그녀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강원도 도로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졌다. 누가 했어? 누가 널 납치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민재. 다음 날 성준혁은 전문 조사팀을 꾸렸다.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보고드립니다. 조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5년 전 11월 23일 이수연 씨는 강남역 인근에서 납치당했습니다. 증거는 당시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신원불명의 남성 2명이 이 씨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성준혁의 눈이 번뜩였다. 차 번호는 위조 번호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종류가 확인됐습니다. 검은색 레인지로버. 당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조사팀장이 서류를 넘겼다. 박민재입니다. 성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 새끼 더 있습니다. 뭐? 이 씨가 뛰어내린 후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30분 후 다른 차량이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검은색 SUV 전조등을 끈 상태로 성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아버지를 향해 돌진한 그 차 같은 차로 추정됩니다. 그럼 성준혁은 이해했다. 그날 밤 박민재는 수연을 납치했다. 수연은 도망쳤고 도로에 쓰러졌다. 그리고 박민재는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때 성태호 회장이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가 계획에 없던 목격자였구나. 그렇습니다. 박민재 측에서 회장님까지 처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친. 성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새끼 수연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려 했던 거야? 정황상 그렇습니다. 성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5년 동안 진실은 묻혀 있었다. 수연은 기억을 잃었고 박민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았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이 정보 민혁이한테 갔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민혁 부사장이 박민재와 접촉하고 있는 건 확인됐습니다. 뭘 논의하고 있어? 그건 조사팀장이 망설였다. 이수연 씨에 관한 거로 보입니다. 성준혁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민혁이가 박민재랑 손을 잡는다? 가능성 있습니다. 그 새끼들. 성준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반격할 시간이다. 그날 밤 성준혁은 조사 결과를 수연에게 알려줬다. 수연은 말없이 들었다. 수연아,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응. 그리고 회장님도? 응.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 인간 그 쓰레기. 수연아, 5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내가 왜 그날 다쳤는지, 왜 기억이 없는지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어.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근데 운이 아니었어. 그 쓰레기가 한 짓이야. 나를 납치하고 죽이려 했어. 그리고 회장님까지. 회장님이 왜 나를 그렇게 아꼈는지 이제 알겠어. 회장님도 알았던 거야. 그날 밤 누군가 우리 둘 다를 죽이려 했다는 거. 성준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준혁 씨. 응.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수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인한 눈빛. 그 인간한테 복수할 거야. 그리고 민혁 씨도. 회장님이 나한테 남긴 말 기억나? 성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를 지켜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 집안이 험악하다고 조심하라고. 수연이 일어섰다. 이제 알겠어. 회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수연아, 나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을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제 싸울 거야.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이 집안을 지키고 그 쓰레기들한테 복수할 거야. 성준혁이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같이 하자.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이 먼저 맞서 싸울 것이다. 2021년 3월 성민혁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성태호 회장의 판단 능력 의심. 언론이 떠들썩했다. 신성그룹 형제의 난? 고 성태호 회장 유언장 둘러싼 법정 다툼 시작. 성준혁은 대응에 나섰다.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맞서고 동시에 그룹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뛰어다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성민혁과 박민재의 결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민혁은 박민재와 비밀 협약을 맺고 있었다. 내용은 명확했다.
유 원장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면 신성그룹의 일부 사업을 대웅그룹에 양도한다. 배신이었다. 형제가 외부 세력과 손을 잡고 아버지가 남긴 그룹을 팔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미친놈. 성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이 물었다. 막아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가 필요해. 알아, 지금 조사 중이야.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 위험해. 상관없어. 수연의 눈빛이 단호했다.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이유가 뭔데 숨어 있으라고? 아니야, 싸우라고. 성준혁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5년 전 도로에서 쓰러진 채 도망가세요라고 말했던 여자. 지금은 누구보다 강하게 서 있었다. 알았어, 같이 하자. 그렇게 반격이 시작됐다. 2021년 5월, 성준혁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갔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성준혁이 마이크 앞에 섰다. 첫째, 성민혁 부사장이 제기한 유 원장 무효 소송에 대해 기자들이 메모했다. 저희 법률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 성태호 회장님께서는 유 원장 작성 당시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진단서, 영상 기록, 목격자 증언이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성민혁 부사장 측에서는 회장님이 말년에 특정인에게 비정상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성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특정인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연 씨라는 여성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일하던. 그 사람은 성준혁이 천천히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네. 이수연 씨는 저의 합법적인 배우자입니다. 2020년 9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그녀는 5년 전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기도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성준혁이 손을 들었다. 자세한 건 제 아내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수연이 걸어 들어왔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단발로 정돈한 머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저는 5년 전 고 성태호 회장님의 생명을 구한 인연으로 이 집안과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다. 그날 저는 강원도 도로에서 쓰러져 있었고 회장님께서 저를 발견해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께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드렸습니다. 위험이라니요? 누군가 우리 둘 다를 죽이려 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 저는 납치당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저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저는 도망쳤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후 기억이 없습니다. 누가 납치했습니까?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대웅그룹 회장의 아들 박민재입니다. 폭탄이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대웅그룹이요? 박민재가 왜? 증거는 있습니까? 성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증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어두운 골목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차에 태우고 있었다. 이 영상은 5년 전 납치 현장입니다. 차량은 당시 박민재 소유의 레인지로버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촬영했다. 그리고 성준혁이 다른 영상을 보여줬다. 이건 같은 날 밤 강원도 도로 CCTV입니다. 검은색 SUV가 제 아버지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입니다.
영상 속에서 SUV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옆으로 뛰어들었다. 여기 보이는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고 있는 여성이 제 아내 이수연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아버지는 그날 납치당한 피해자를 구하다가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성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박민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박민재와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동생 성민혁입니다. 폭풍이 몰아쳤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뒤집어졌다. 신성그룹 차남, 아버지 죽이려 한 범인과 결탁. 대웅그룹 후계자 박민재, 5년 전 납치살인 미수 혐의. 숨겨진 며느리의 충격 고백. 언론이 미친 듯이 보도했다. SNS는 폭발했다. 성민혁은 궁지에 몰렸다. 박민재는 잠적했다. 대웅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성민혁의 아내 김영선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가 남편에게 소리쳤다. 그녀가 그런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점 찍어둔 사람이었어? 나도 몰랐어. 몰랐으면 왜 건드렸어? 왜?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상은 이미 진실을 알았다. 성민혁은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자. 김영선은 그런 불효자의 아내. 그리고 그들이 괴롭힌 이수연은 실은 이 집안의 은인. 끝났어. 성민혁이 중얼거렸다. 다 끝났어.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2021년 12월 20일 신성그룹 창립 50주년 송년회. 서울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 700여 명의 하객이 모였다. 정관계 인사, 재계거물, 언론사 대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총출동했다. 이유는 하나. 신성그룹의 새로운 수장이 공식 발표되는 자리. 성준혁은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 유원장 무효 소송은 기각됐고 성민혁은 모든 임원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오늘 밤 공식적으로 회장 취임이 선언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수연이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신성그룹 신임 회장의 아내로. 수연은 긴장한 채 준비를 마쳤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고 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품이 있었다. 괜찮아? 성준혁이 물었다. 응, 긴장되지만 내가 옆에 있을게.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연회장으로 향했다. 연회장 안은 화려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황금빛 빛을 쏟아내고 곳곳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성준혁과 수연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저기 신성그룹 새 회장님 부부시다. 저 여자가 그 유명한. 수연은 시선을 느끼며 똑바로 걸었다.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이 다가와 인사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수연은 하나하나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성민혁과 김영선. 그들은 구석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이 섞여 있었다. 수연은 그들을 외면했다. 상대할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김영선은 달랐다. 그녀는 수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빨을 드러낸 짐승처럼. 전현. 김영선의 속삭임을 성민혁이 들었다. 영선아, 참아 오늘은. 참아? 내가 왜 참아? 김영선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전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전현이 다 망쳤잖아. 영선아, 손 치워. 김영선이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걸어갔다. 수연을 향해. 전현이 감히. 수연은 하객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이수연. 차가운 목소리. 수연이 돌아보자 김영선이 서 있었다. 둘째 언니. 언니. 나한테 언니라고 불러. 김영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뭔데 나한테 언니야?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언니, 여기서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말라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래? 김영선이 한 발짝 다가왔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어디서 주워온 거지년이야. 언니, 아버지 꼬셔서 이 집안에 들어왔어? 아니면 몸이라도 팔았어?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만하세요. 그만해? 내가 왜? 김영선이 비웃었다. 내가 뭔데 나한테 그만하라고 해? 이 집안 망조 들게 한 년이. 그녀가 손을 들었다. 찰싹? 수연의 뺨에 김영선의 손바닥이 날아왔다.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성그룹세 회장의 아내가 뺨을 맞은 것이다. 수연은 비틀거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귀가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김영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됐어? 뭐? 이걸로 마음이 풀렸어? 김영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건방진. 그녀가 다시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닿지 않았다. 누군가가 김영선의 팔을 잡았다. 굵은 손, 주름진 손, 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손. 네가 감히 내 며느리를 때리다니? 그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얼려버렸다. 김영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성태호. 아니, 성태호의 초상화가 연회장 정면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노인이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성태호와 똑같았다. 아니, 더 무서웠다. 시아버지? 김영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당신은.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휠체어에서 6개월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나 성태호다. 세상이 멈췄다. 충격. 연회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성태호? 그 성태호?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그 회장이? 이게 무슨... 김영선이 뒷걸음질 쳤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저분이 정말 유령인가? 아니, 살아계신 거야? 성태호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수연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만졌다. 많이 아팠지? 회장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살아계신?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성태호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김영선에게 꽂혔다. 이년아. 차갑게, 너무 차갑게. 감히 내 며느리를 쳤어? 김영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저는... 입 닫아. 단 2글자에 그녀의 입이 닫혔다. 성태호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백 명의 하객, 카메라, 기자들. 그리고 그는 선언했다. 오늘부로 나 성태호는 신성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공지한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김영선과 성민혁 부부는 오늘부로 신성그룹 어느 계열사에도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임직원은 즉각 해임이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성민혁에게 향했다. 내 주식 오늘 밤 안으로 전부 내 이름으로 넘겨. 성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이게 무슨, 아직 말 안 끝났다. 성태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내 아내가 때린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 큰형수 아닙니까? 그래, 맞아, 큰 며느리야. 성태호가 코웃음 쳤다.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저 아이는 내가 직접 고른 며느리야. 5년 전 내가 직접. 연회장 전체가 술렁였다. 그리고 저 아이는. 성태호가 며느리를 돌아보았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훔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내 목숨의 은인이야. 침묵. 깊고 무거운 침묵이 연회장을 지배했다. 성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7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김영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공포, 순수한 공포가 그녀를 휘감았다. 성태호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 남편이 누구랑 손을 잡았는지 알아? 박민재 5년 전 내 며느리를 납치하고 나를 죽이려 한 그 새끼. 김영선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내 남편은 그 새끼랑 결탁해서 내 회사를 팔아먹으려 했지. 아,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 성태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그럼 오늘 왜 내 며느리를 때렸어? 저는 질투? 시기? 아니면 그냥 성질 더러워서? 김영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성태호가 몸을 돌렸다. 보안팀. 네, 회장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다. 저 여자 밖으로 내보내. 그리고 앞으로 신성그룹 건물 반경 100m 이내 출입 금지. 알겠습니다. 보안팀이 김영선을 끌어냈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듣지 않았다. 연회장 문이 닫혔다. 김영선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다. 남은 것은 정적뿐이었다. 성태호가 하객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 여자는 이 집안의 정식 며느리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 아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태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 울지마. 이제 내가 울 일은 없어. 성태호가 하객들을 향해 말했다. 앞으로 누구든 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나 성태호를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선언은 절대적이었다.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연회가 끝난 후 VIP 라운지. 성태호, 성준혁, 수연 세 사람만 남았다. 아버지. 성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성태호가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죽은 척했어. 네. 6개월 전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 미국에서 비밀리에. 수연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장례식은? 연출이야. 민혁이를 끌어내기 위한. 성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혁이가 뭘 하는지, 박민재랑 무슨 거래를 하는지 다 지켜봤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아버지. 성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미안하다, 준혁아. 하지만 너도 모르는 게 나았어. 내가 알면 민혁이가 눈치챘을 거야. 성태호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수연아. 네, 회장님.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죽었다고 해서 얼마나 슬펐니?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많이 슬펐어요. 알아, 다 알아. 성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안전을 지킬 수 없었어. 제 안전이요? 박민재가 아직도 널 노리고 있었어. 5년 전 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수연의 몸이 굳어졌다. 그래서 내가 죽은 척하고 뒤에서 조사했어. 박민재의 모든 것을. 그리고 오늘 성태호가 미소 지었다. 모든 카드를 공개한 거야. 성준혁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민재, 고소할 거야. 납치, 살인미수 혐의로. 증거는? 충분해. CCTV, 목격자, 차량 추적 기록 다 있어. 성태호가 일어섰다. 그리고 민혁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배임, 횡령, 모든 것을. 성준혁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형제라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아버지, 그래도 민혁이는 제 동생인데. 준혁아. 성태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순 없어. 특히 배신은. 민혁이는 선택을 했어. 가족보다 돈을, 형보다 권력을 택했어. 그 결과는 감수해야지. 성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건강이. 성태호가 빙긋 웃었다. 다 나았어. 네. 미국에서 최신 치료받았어. 완치 판정 받았어. 이제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야. 수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손주 얼굴 봐야지. 성태호가 장난스럽게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너희 둘 언제 애 낳을 거야?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회장님. 뭐? 결혼한 지 1년 넘었는데 손주 하나 없으면 섭섭하지. 성준혁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그건. 시간 없어. 나 빨리 안아보고 싶어.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화 같았다. 다음 날 박민재가 체포됐다. 공항에서 도주하려던 순간 경찰이 그를 붙잡았다.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대웅그룹 후계자 납치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성태호 회장 나는 살아있다. 충격 귀환. 신성그룹 내부 권력 다툼. 대단원의 막. 성민혁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배임, 횡령, 그리고 범죄자와의 공모 혐의. 김영선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상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성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성준혁이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했다. 그의 나이 37세 역대 최연소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수연이 있었다. 복지재단은 더욱 확대됐다. 수연의 지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저소득층 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수연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들을 도왔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한때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사장님, 직원이 달려왔다. 오늘 장학금 전달식에 회장님도 오신대요. 준혁 씨가? 네, 깜짝 이벤트래요. 수연이 미소 지었다. 남편은 여전히 차가운 척하지만 속은 따뜻했다. 특히 그녀 앞에서는. 그래, 그럼 준비 잘해야겠네. 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 어두운 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 그때는 몰랐다. 그날 밤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성태호 회장을 만난 것. 성준혁과 사랑에 빠진 것.
그리고 이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모든 게 그날 밤에서 시작됐다. 이사장님, 준비됐어요. 응, 지금 갈게. 수연이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숨어 사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당당한 신성그룹의 며느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었다. 2023년 1월 신성그룹 신년 할애식. 성태호는 단상에 서 있었다. 80세가 된 그는 여전히 건강했다. 올해로 신성그룹은 52주년을 맞이합니다. 임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지난 2년 우리 그룹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성태호의 시선이 객석을 훑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가 손짓했다. 성준혁과 수연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수연의 배가 불러 있었다. 제 첫 손주가 곧 태어납니다. 임직원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이름은 이미 정했습니다. 성태호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성은의 은혜로운 은 혜택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에게 온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인 수연이가. 성태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 가족을 지켜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성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객석 어딘가에서 한 젊은 남자가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이준호. 수연의 동생. 그는 지금 신성그룹 신입사원이었다. 누나 덕분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들어온. 누나. 그는 중얼거렸다. 행복해 보여. 그리고 진심으로 기뻤다.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절망했을 때 누나가 자신을 지켜줬다. 이제는 자기가 누나를 지킬 차례였다. 은혜야. 단상에서 성태호가 손주의 이름을 불렀다. 빨리 태어나라,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70년을 차갑게 살았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한 할아버지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5년 전 그 어두운 밤. 기억나지 않는 그날 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그날 밤 이후 수많은 아름다운 밤들이 있었으니까. 성태호 회장과의 만남, 성준혁과의 사랑, 그리고 지금 뱃속의 아이. 은혜야. 수연이 배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 할머니가 어땠는지,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하지만 이겨냈는지. 너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 방문이 열렸다. 성준혁이 들어왔다. 혼자 뭐해? 아기한테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 비밀. 수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성준혁이 그녀를 뒤에서 안았다.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었다. 호텔 송년회에서 뺨 맞는 며느리를 본 재벌 회장이 모든 것을 박살내는 이야기.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노인의 사랑, 며느리를 지키는 시아버지의 사랑, 아내를 믿는 남편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수연은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강했습니다. 쓰러졌지만 일어섰습니다. 숨어 살았지만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반드시 빛은 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워도 반드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약하다고 느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수연처럼, 성태호처럼, 성준혁처럼 사랑하고 믿고 이겨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면,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진짜 사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